아, 자, 5번. 이게 도함수래요? 응? 응? 도함수? 내 이름도 몰래. 항상 도함수를 알고 있으면 도함수는 뭐만 잘 보면 되는 거야? 9. 그럼 프라임에 연결 때가 몇 번 있어? 2번. 어디하고 어디 있어요? 0하고 2지. 그럼 잘 들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고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경우 0 나오면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해요. 어디까지? 2까지. 응? 근데 말이야 프라임을 봤더니 프라임이 직선이잖아. 직선이라는 건 몇 참수야? 직선은 1참수지. 그러면 직선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일단 여기 있는 0부터 2까지 이 함수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감소해. 응? 감소한다고. 그래서 접선의 경우 0 나와. 그래서 다시 양수니까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됐어? 간혹가다 아저씨 때 배운 애들이 뭘 실수하냐면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지?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그린 거야? 어? 그럼 애들이 이거 몇 차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을까? 3차라고 이야기하고 아저씨 여기가 0이죠? 여기가 2죠? 여기 1이에요? 1대 1대 1, 1대 1대 1 하면 잣대요. 이거 지금 몇 차 함수 그려놓은 거예요? 2차 함수랑 몇 차 함수 그려놓은 거야? 2차 함수 그려놓은 거야.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아저씨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감소하는 직선이 있어요. 감소하는 직선. 그럼 얘가 0,0 지나고 1,-1을 지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죠. 0,0 지나고 1,-1을 지나는 거니까 이게 x가 1보다 작은 쪽이고 1보다 큰 쪽에서는 증가하는 직선이에요. 그죠? 증가하는 직선인데 1,-1을 지나고 2,0 지나는 거니까 x-2가 되겠네요. 이해됐어? 그 말은 프라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 프라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f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등호는 참고로 어디부터도 상관이 없어요. 됐어? C 헷갈려. C1, C2 됐어? 근데 F형이 얼마라고 있어요? 4. 그럼 F라는 함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도 있는데 0일 때는 위로 볼록인 것한테 넣어야 되겠지. 그럼 0 넣어주면 얘가 얼마나 된다는 거야? 4가 나온다는 거고 이 함수가 지금 그림을 봐봐. 원속이니까 연속이니까 1을 집어넣은 결과가 서로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지? 그럼 1 넣어주면 1 넣어준 결과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럼 C2가 얼마나 될까? 얘 1 넣어주면 얘 2분의 7이잖아요? 2분의 7 나와야 돼. C2 얼마 돼요? 어? 6? 5? 5래요. 됐어? 됐죠? 근데 문제에서 F 얼마 물어봤어? F 얼마? 4를 물어봤으니까 F4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4 넣으면 정답이야. 이해됐어?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죠? 우리가 오늘 정조법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3참수에서 3참수를 미분하면 몇 참수가 되는 거지? 2참수가 되는 거고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 했을 때 3참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잖아. 그때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여기 길이가 이만큼이면 뭐라고 했지? 넓이랑 똑같다 했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 건 아니지만 항상 도함수의 넓이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제 정적분까지 배우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문제랑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서 얘가 0, 얼마나 지난다 했어? 4. 요 함수는 0일 때 4가 나온대. 내가 지금 그리는 게 x축이 아니라 0일 때 얘가 얼마나 나왔다는 거야? 4가 나왔다는 거고 잘 들어.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넓이만큼 뭐 하는 거라고? 이 넓이만큼 뭐 한다고? 내려간다고요. 근데 니네가 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1. 요 넓이도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사실 얼마만큼 내려오고 2분의 1만큼 내려오고 또 얼마만큼 내려오는 거야? 2분의 1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2분의 1 내려왔으니까 얼마 되겠어? 3이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F 얼마 물는 거지? 4를 물은 거지. 넓이만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정적분을 배워야 좀 더 정확해지는 건데. 아 이게 뭐 문제가 좋으려면 F 이해 값을 물어봤으면 좀 더 좋았겠지. 응? 좋은 문제였다면. 됐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프라임이 직선이야? 아 직선 두 개 있네. 감소하는 직선, 증가하는 직선. 그래서 프라임을 두 종류로 쪼개서 문제를 푸실 줄 알아야 돼. 됐죠? 네. 자, 그다음 힘들어요. 7-6번.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뭔 분함과 미분함. 요 함수를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야. 그걸 우리가 f'x라고 해요. f'x가 얼마나 간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접선의 기울기도 붙여놓고 이게 f라는 함수를 미분한 걸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한다. 됐어? 그럼 f는 뭐가 되는 거야? f는 얘를 원분하면 되는 거니까 적분. 얘를 미분한 게 프라임이 된 거니까.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가 돼요.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 f라는 함수가 2콤마에 2 넣어주면 1 나와야 돼. 2 넣어주면 1 나오려면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 2 넣어주면 8, 4. 이게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3. 됐어요? 여기서 이제 얼마 넣어주면 되는 거야? 1 넣어주면 된다.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이라 그랬다. 미분되는 함수를 도함수를 한다. 됐어? 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7-7번 그거 다 해봐요. 7-7번 보시면 7-7번 다음 함수의 도함수 프라임이 이거래요. 어쩌? 그럼 프라임이 이거니까 f라는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적분하면 f가 되는 거죠?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2x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 그러니까 몇 차함수라는 거예요? 3차함수. 이해됐어? 근데 이 3차함수에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뭐하고 있대요? 접한대. 야 f라는 함수는 3차함수라서 이렇게 그려진 건데 이 f라는 함수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접한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접한대. 됐어요?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f'x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f'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가 얼마나 될 때 찾아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될 때 찾아주셔야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주면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고 얘가 6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네. 이해됐어? 그림 잘못 그렸다.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누구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무슨 접선이었다는 거야? 변곡 접선이라는 거지. 다시 그릴게.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거야.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났다라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주면 얼마 나오는 거야? 2. 그럼 너도 마이너스 1, 얼마를 지나야 되는 거야? 2. 해서 식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됐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치유되죠? 그 다음에 7-8번 이렇게 하는 거야. 7-8.
프라임이 몇 차함수예요? 2차함수. 근데 f의 극대값을 나시는 극소가 스몰이래요. 이 장면은 어디서 본 거 같아? 그럼 아저씨 f라는 함수는 적분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인데 됐어요? 그럼 이 3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하고? 극대. 문제 극대를 마시에 변하고 하래요. 얘를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하고? 극소라고 하는데 우리 요 길이 문제에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를 물어봤어요. 걔는 도함수에 뭐랑 똑같다고? 넓이랑 똑같다. 그래서 프라임 뭐 되는 녀석을 찾아줘야 돼. 0 되는 녀석.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걸 찾아주면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겠네요. 이해됐어? 맞아요? 그럼 요 길이는 7판도 알걸? 몇 분의? 6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누구의 최고차? 프라임의 최고차. 프라임의 최고차 얼마? 3.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32. 이해되세요? 네. 근데 맞죠? 네. 근데 이게 해석치는 어떻게 되겠어? 언제 극대값을 갖는 거야? 마이너스 1. 언제 극소값을 갖는 거야? 3일 때. 그러니까 f-1에서 f3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빼준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 3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된다. 그럼 c가 뭔지 모르겠지만 c가 사라져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계산 편하게 하시려면 3차 함수에서 요 극대 극소의 차이는 항상 넓이 공식으로 구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7다시 7다시는 밑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음 함수를 찾아주세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우리 무한대로 갈 때는 무슨 창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고창만. 분모가 1차식인데 6으로 수렴했어요. 그럼 프라임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6에서 조조 생겨야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f 프라임 x라는 녀석을 그냥 6x 플러스 a 이렇게 적을게요. 됐어? 그러면 f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이거 봐볼래요? x에 대해 1로 준 분모 얼마예요? 0. 그럼 분자 뭐 넣어야 돼요? 0. 0분의 0꼴이에요. 미분계에서 정의해서 f 프라임 1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4. 지금 왜 f 프라임 1이에요? 로피타를 쓰셔도 되고요. 마음이 착한 애들 여기 빼기 f1이 생략돼 있다. 됐죠? 네, 그래서 f 프라임 1이 4다. 야, 나 1로 주면 4 나와야 돼. 1로 주면 4 나와야 돼. 그래서 a가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스몰 fx는 적분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되는 건데 나 1로 주면 얼마 나와야 돼? 0. 1로 주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c는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이해됐어요? 네. 이런 거 틀리면 슬퍼요. 됐어요? 네. 됐죠? 네. 그 다음 7-10번 7-10번은 보자마자 뭘 쓰는 문제예요? 편미분이요. 7-10번 뭔 미분 쓰는 문제라고요? 편미분이요. 7-10번은 편미분을 쓰는 문제예요. 그러면 뭐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했어요?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했어? y, x 숫자 취급하라고 했지? 그럼 잘 봐봐. 얘가 지금 y에 관한 1차랑 y에 관한 1차가 뭐 하고 있는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뭐 미분 쓰셔야 돼? 얘 미분한데? 곱미분.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줄만 더 쓰세요. 곱미분 쓰기 싫어. 그래서 얘를 전개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됐어? 그럼 얘를 이제 뭐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라고요? y에 관해서 미분해요. 얘가 f 프라임 x 더하기 y. 야! x를 숫자 취급했기 때문에 미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0. f 프라임 y. 얘 y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 미분했으니까 뭐가 돼요? x제곱
얘 y가는 2차식 미분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xy.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에 힌트를 줄 거예요. 여기 있네. f 프라임 0은 얼마나 나왔대요? 3. 그럼 y에다 얼마 넣어줘요? 0. 그럼 f 프라임 x. f 프라임 0이 3이래요. y에다가 0 넣었어요. y에다 0 넣었으니까 이거네. 이해됐어? 그러면은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적분해 주시면 되겠네. 3x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c. 아니 c 찾아줘요. c. 그러면 x하고 y에다 뭐 넣어주면 돼요? 0. 그러면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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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래서 f0은 뭐가 되는 거야? 0.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뭔 미분을 알아야지 쉽게 푼다고? 편미분. 이해됐어요? 네. 됐죠? 네. 그 다음 정적분을 할 거예요. 정적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정적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잘 보세요. 정적분은 값이 정해져 있는 적분을 정적분이라고 해요. 다시 정적분은 뭐가 정해져 있다고? 값이 정해져 있는 적분을 정적분이라고 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어디서 나오냐면 넓이에서 나와요. 다시 정적분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라고? 넓이. 그래서 제가 정적분은 부호를 갖는 넓이에요. 정적분은 뭘 갖고 있는 넓이라고? 부호를 갖고 있어요. 부호를 갖고 있다는 건 양수, 음수를 갖고 있는 넓이라는 거예요. 정적분이라는 게. 근데 이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는 뭐냐면 넓이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함수값을 쌓아간 거예요. 다시 함수값을 뭐 해간 거라고? 쌓아간다. 그래서 잘 봐. 이게 지금 수학2 내용이 원래 없는 거예요. 수학2 내용이 원래 없는 건데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필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쭉 잘 보시면 돼. 우리 조상님이 요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X축하고 둘러싸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다시 뭘 구하고 싶었다고? 넓이.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곡선 넓이 구하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지금 내가 해주는 건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이걸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원넓이 구하는 거 배우셨죠?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초6 교과서에 보면 원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24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왜 초등학교 6학년 때 원 넓이라는 녀석이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잘 들어. 우리 조상님들이 얘를 존나 잘라요. 다시 얘를 뭐 한다고? 존나 잘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채꼴 있잖아요. 이 부채꼴을 이렇게 붙여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해됐어? 이 부채꼴을 졸라 잘라서 부채꼴 더해줘. 그럼 얘가 지금 이게 울퉁불퉁하겠죠? 그럼 우리 조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더 잘라봐. 더 얇게 잘라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부채꼴이 더 얇아져서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울퉁불퉁한 힘이 좀 더 완만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 조사님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얘를 존나 자르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자르면? 졸라 따지면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게 조금씩 완만해져서 뭐처럼 보일 거라는 거야? 직선처럼 보일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를 쭉 쌓아갔더니 아래 위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잘 껴서 이렇게 그 부착골을 열심히 끼워넣었더니 먼 사각형 직사각형이 될 건데 잘 들어.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 버린 거랑 밑에 쪽에 울퉁불퉁 버리는 게 있을 거잖아. 얘를 이렇게 잘라고 위아래로 끼워준 거예요. 부착골을 위아래로 찍어준 거야. 그럼 요 위에 쪽에 있는 부착골의 코의 길이다. 이 아래쪽에 있는 부착골의 코의 길이를 더해주면 이 새끼의 코의 길이랑 이 새끼의 코의 길이를 더해주면 원의 뭐가 나오겠어? 둘레가 나오겠다. 그럼 원의 둘레가 얼마예요? 2파이알이죠? 그럼 반대가 여기 뭐가 되겠어요? 파이알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원지름이 될 테니까 반지름이 될 테니까 원 넓이를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꿔서 뭐의 제곱? 파이 R의 제곱이 된다. 이해됐어? 근데 사실은 여기를 돋보기 갖고 존나 확대해서 쳐다보면 얘가 평평한 직선일까요? 아니면 약간 울퉁불퉁할까요? 약간 울퉁불퉁하겠지. 그럼 더 잘라. 그렇게 등분을 존나 많이 시켜주면 잘 들어야 돼. 이 원이 하나의 뭐처럼 보일까요? 선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부채꼴을 선들을 이렇게 쭉 쌓아놨다는 거야. 이 선들을 쭉 이 원을 존나 등분한 녀석들의 부채꼴이 하나의 선처럼 보일 정도로 등분을 많이 시켜서 쌓아가면 결국 하나의 먼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질 거다.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질 거다. 그래서 곡선의 넓이를 이렇게 돌려서 넓이를 구했던 거야. 이걸 구분구정법이라고 해. 구분구정법이 이게 등분을 많이 시킨다는 거야. 됐어?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교양이야. 오늘 더 이상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 내가 수학수에 이게 없는데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기 때문에 이 기하적 의미를. 그러면 우리 조사님이 야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했는데 우리 조사님들이 원도 넓이를 구할 때 원 사각형을 이용한 거야?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 제일 간단한 도형이 직사각형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우리 조사님이 2등분 했어. 그래서 몇 등분 했다고? 몇 등분? 2등분. 그래서 이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내가 찾고 싶은 넓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이 직사각형 넓이 두 개 더해주면 이 넓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내가 찾고 싶은 넓이보다 더 커야 작아요? 더 크지? 그럼 우리 조사님이 생각한 게 야 그럼 더 잘라봐. 여기를 4등분해. 다시 몇 등분 한다고? 4등분. 이 등분한 거를 내가 몇 등분 해줬더니 4등분하고 사각형 몇 개의 넓이를 더했더니 4개의 넓이를 더했더니 이만큼이 줄어드는 거 오차가.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조사님이 여기를 한 8등분 하는 거예요. 다시 몇 등분 한다고? 8등분.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럼 또 이만큼의 오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조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등분은 하면 할수록 오차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등분을 몇 번 해주면 존나 많이 해주면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내가 찾고 싶은 넓이랑 서로 뭐 할 거라는 거야? 같을 거야. 이게 극한 개념을 찾아내신 거야. 지금 내가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잘 봐. 이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좀만 힘내요. 한 15분만 설명할게요.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사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등분을 해야 돼. 등분을 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사님이 여기를 n등분을 시켜요. 다시 몇 등분 시킨다고? n등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산,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이해됐어요? 됐어? 그러면 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직사각형은 뭐하고 뭘 곱해주면 돼요? 가로하고 세로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직사각형, 네 번째 직사각형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등분 시켰습니까? n 등분 시켰기 때문에 요 길이들은 가로의 길이는 다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수직선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예요. 어? 여기를 만약에 10등분 해봐. 다시 몇 등분? 10등분 해봐. 그럼 10등분 했다 쳐. 그 요 한 칸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 길이가 얼마니까? 4를 몇 등분 했으니까? 10등분 했으니까 요 한 칸들의 길이는 다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4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초등학교잖아요. 요 길이를 등분했으니까 좀만 있나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b-1을 내가 몇 등분 했으니까? n 등분 시켰으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다 얼마가 되는 거야? 가로의 길이는? b-a를 몇 등분 시킨 거? n 등분 시켰다. 요 한 칸들의 길이는 다 n분의 b-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아니라도 조금 복잡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잘 들어. 세로의 길이는 잘 들어. 내가 이 그림을 존나 확대해서 보여주면 이런 거야. 여기가 A고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S1이라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S1이라는 사각형이. 어? 그럼 요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요? 요 길이가 얼마라고? n분의 b-a.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에서 n분의 b-a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잖아요. 맞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요게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게. 보이시나요? 어? 그럼 이 세로의 길이는 이 x좌표가 찍어준 무슨 값? 함수값. 아,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이야. 네, 좀 이따 이게 쓰라고 할 거야, 이거는. 됐어? 그러면, 야, 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써주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n분의 b-a. 세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a에다가 a에서 n분의 b-a만큼 한 번 간세기에 무슨 값? 함수 값이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됐어? 우리 조금 뭔 말인지 알겠어? 좀 했네. 응?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 두 번째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다시 몇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이걸 S 풀어갈게요. 이해됐어?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여전히 얼마예요? 가로의 길이 얼마예요? n분의 b-1.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1. 그럼 세로의 길이는 요 x좌표가 찍어준 무슨 값? 이 x좌표가 찍어준 무슨 값? 함수값. 함수값이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a에서부터 잘 들어. a에서 n분의 b-a를 몇 번 간? 두 번 간 이 x좌표의 무슨 값? 함수값이 s2가 됐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해됐어?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응용 준비하기 그림 지어도 돼요? 그럼 S3는 어떻게 될까요? S3는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고요? n분의 b-a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a에서 n분의 b-a를 몇 번 간 거? 세 번 간 이 x좌표의 무슨 값? 함수 값이 세로의 길이가 된다는 거야. 응용 천재들 네 번째 사각형은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될 거고요? n분의 뭐가 되는 거고? b-a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a에서 n분의 b-a를 몇 번 간? 세 번 간 병신아 네 번 간 이 x좌표 무슨 값? 함수 값이 세로의 길이가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말하지 않더라도 칠판에 이 정도만 써놔도 S5가 예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다 함께 예상이 되면 뭐라고 불러요? 수열. 그럼 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이 넓이, 곡선의 넓이를 구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을 더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있죠. 멍금아, 시그마.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k번째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시그마는 k를 좋아하니까 k번째 사각형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k번째 사각형도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고? n분의 b-a가 될 거고. 그럼 이 k번째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여기 있는 x좌표가 찍어준 무슨 값? 함수값. 그럼 저 x좌표는 a에서 n분의 b-a를 몇 번 간 거예요? k번 갔어. 이 x좌표 무슨 값?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면 이해했어? 됐어요? 근데 니네 이렇게 넓이를 구해버리면 지금 그림 봐봐. 이렇게 n등분시킨 사각형의 넓이를 n개를 더해주면 아직까지 오차가 있잖아요. 그럼 등분을 더 많이 시켜야 돼? 조금 시켜줘야 돼? 많이. 얼만큼 많이? 존나 많이. 이 n을 존나 많이 등분시킨다는 느낌을 보내주려면 얘를 무한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붙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등분을 존나 많이 시켰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등분을 존나 많이 시켜주시면 이 직사각형이 등분을 하면 할수록 뚱뚱해져요? 날씬해져요? 날씬해져요. 그죠? 등분을 존나 많이 시켜주면 이 직사각형이 점점 얇아져서 하나의 뭐처럼 보일까요? 선처럼 보일 거라는 거야. 다시 하나의 뭐처럼 보일 거라고? 선처럼 보일 거예요. 이해됐어? 등분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이 직사각형이 얇아져서 하나의 뭐처럼 보일 거라고? 선처럼 보일 거야. 이런 선처럼 보일 거야. 선. 이런 선처럼 보일 거야. 선.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거를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A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B까지.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A에서 B라는 방향으로 이 선들을 쭉 쌓아가면 된다. 이걸 어떻게? 연속적으로 쌓아가면 된다. 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인테그랄. 다시 뭐 인테그랄? 인테그랄. A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B까지. 저 선들을 쭉 쌓아가면 된다. 이 선들을 쭉 쌓아가면 된다. 이 선이 뭐에 대응하는? x에 대응하는 무슨 값? 함수값, y값, 함수값, y값을 쭉 쌓아가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위에 있는 기호가 편해 보여? 밑에 있는 기호가 편해 보여요? 밑에 있는 기호가 편해 보이는 거고 이 인테그랄의 기호는 연속적으로 더할 때 사용하는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잘 들어야 돼. 이과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에서 이 새끼를 얘로 바꾸는 거 공부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조금 있으면 시험범위 들어간다 이제 개정된 거에서는 원래는 이거를 문이과가 다 동시에 같이 배웠거든. 근데 이제 문과 애들 학습 부담량을 좀 줄여줘야 된다 해서 이걸 빼고 그냥 이게 정적분이야. 다 제껴놓고 그냥 수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 저 정적분이라는 녀석은 의미는 부호로 갖는 넓이인데 정적분은 무슨 값을 쌓아간 거라고? 함수값. 이게 정적분이에요. 다시 이게 무슨 원적분이라고? 정적분. 그럼 얘를 보면 그냥 읽어야 돼.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B라는 방향으로 무슨 값들을 쌓아갔다는 거야? 함수값, y값을 쌓아갔다는 거야. 얘가 탄생한 배경은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시그마의 성질이나 인테그랄 성질이랑 서로 뭐 하다고 했어? 같다고 했죠. 얘가 발전돼서 만들어진 기호가 얘예요. 이해됐어요? 잘 들으세요. 그럼 아저씨 이 y랑 dx가 문자잖아요. 문자잖아요. 그럼 이 문자 이게 두 개 써져 있다는 건 사실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곱하기. 다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곱하기.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y값을 쭉 쌓아가는 거거든.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줘요.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B로 무슨 값을 쌓아갔다? 함수값, y좌표를 쭉 쌓아갔다. x쪽에다가 함수값을 그냥 쭉 쌓아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거든.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dx라는 녀석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x의 아주 작은 변화량이에요. 얘네가 우리가 미분을 배웠을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x의 변화량을 dx라고 하고 y의 변화량을 dy라고 했을 때 fb 빼기 fa b-a 했다고 미분계수 했을 때 x의 변화량 dx라고 하거든요. 근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x의 변화량이 거의 뭐처럼 보인다는 거야? 0. y의 변화는 거의 뭐처럼 보인다는 거야? 0. 점 두 개가 몇 개처럼 보인다는 거야? 하나처럼 보인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슨 계수라고 공부했던 거야? 미분계수. 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기호가 이거예요. dy dx라고 해요. 이 dy dx라는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x의 아주 작은 변화량분의 y의 아주 작은 변화량인데 x의 아주 작은 변화량분의 y의 아주 작은 변화량이 결국 한 점에서 그냥 무슨 기울기랑 똑같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는 건데 이 접선을 존나 확대해주면 x의 아주 작은 변화량분의 y의 아주 작은 변화량이었고 이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 원래 사실 존나 확대해주면 그래서 이 dx라는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x의 아주 작은 변화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화율을 가리키는 기호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잘 봐봐. 기하적 의미는 이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 쓸 테니까 잘 봐.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B로 무슨 값을 쌓아가라는 거야? 함수 값을 쌓아가세요 라는 기호예요. 이해됐어? X축에다가 라고 내가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알려주거든? 근데 사실은 Y도 문자고 DX도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하고 문자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게 어려운 설명이라고. 사실 정확한 개념은 Y 값이랑 x의 변화율을 뭐하고 있다는 거야? 곱하고 있다는 건데 니네 잘 봐. 이 그림을 등분을 많이 시켜주면 다시 뭘 많이 시켜주면 등분을 많이 시켜주면 여기가 n이 어디로 가요? 등분을 많이 시킨다는 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가로의 길이가 거의 0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가 가리키는 건 x가 a에서 b로 변하는 변화율을 가리키는 건데 얘가 거의 뭐처럼 보이겠지만 0처럼 아주 작은 변화라도 0처럼 보이겠지만 딱 0이에요? 딱 0은 아니야. 그 변화율은 양수였다는 거야? 음수였다는 거야? 양수였다는 거야. 왜? b-a b의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a에서 b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x 값이 변화하는 비율이 양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기호예요. 이거를 기하적으로 나타내면 잘 들어야 돼. 요것만 이제 설명하고 쉴게요. 얘가 갖고 있는 기하적 의미가 함수값 y좌표랑 x의 변화량을 곱하는 건데 y 값이 요 선이죠. x의 변화율이라는 게 아주 작은 변화예요. 이거를 졸라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이게 y좌표인데 x 값이 이쪽으로 변하고 있는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이게 하나의 선처럼 보이지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쪽 방향으로 쭉 쌓아가고 있다는 기하적 의미인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힘들었죠? 잘 들으세요. 힘들었죠? 지웁니다. 지울게요. 아마 내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하게 될 텐데 결국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그래프가 있고 곡선의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접근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조상님들이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 간다고 해서 내가 찾고 싶은 곡선의 넓이가 나와요? 안 나온 거잖아. 그래서 등분을 어떻게 시켜줬다고? 존나 많이. 그럼 직사각형은 등분을 존나 많이 시켜주면 하나의 뭐처럼 보인다? 직사각형이? 선처럼 보인다. 아, 선처럼 보인다. 선. 이 선이라는 게 x값에 대응하는 무슨 값? 함수값. 그래서 얘를 이 선들을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A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B라는 방향으로 이 선들 x에 대응하는 이 선들을 쭉 쌓아가면 되겠구나. 걔를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y dx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 부정적분하면서 얘가 적분 변수죠. 적분 변수인데 얘를 그럼 뭐에 관해서 적분해 주셔야 돼요? x에 관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으니까
y라고 써져 있으니까 좀 꼴배기 싫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함수를 y는 무슨 x로 많이 적었으니까 fx로 많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a부터 b까지 fx, dx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호의 의미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해서 무슨 방향으로 B라는 방향으로 이거를 100% 이해를 못해도 어쩔 수 없어. 잘 들어. A에서 어느 방향으로? B라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무슨 값을 쌓아간다는 거야? 함수 값을 쌓아가세요 라는 기호예요. 그냥 무슨 값을 쌓아가는 거라고? 함수 값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x의 변화율이 양수인데 함수값도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럼 얘네들을 곱해주면 결과는 뭔 수가 나오겠어요?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게 왜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하면 잘 들어.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fx라는 게 y인데 x의 아주 작은 변화량을 곱해주면 얘가 하나의 직사각형처럼 보인다. 이 직사각형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쌓아갔다는 선을 쭉 쌓아갔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말이야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를 하세요 라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b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a까지. b에서 시작해서 a라는 방향으로 무슨 값을 쌓아가라는 거야? 함수 값을 쌓아가라는 거야. 그럼 그림 보세요. 여기 봐. b에서 시작해서 a라는 방향으로 함수 값을 쌓아갈 건데 이 x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은 다 뭔 수예요? 함수 값들은 다 양수죠? 근데 내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음의 방향. 이 변화율이 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곱했기 때문에 결과는 양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이해됐어? 얘도 정적분이에요. 얘도 먼저분이고 정적분이고. 그래서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정적분은 뭘 갖는 넓이? 부호를 갖는 넓이. 만약에 말이야 이 넓이를 니네가 구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넓이를 구했더니 넓이가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대. 예를 들어서 이 넓이가 5가 나왔대. 그럼 얘는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얘는 정답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은 부호를 갖고 있는 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면 이해되셨어요? 됐어? 됐어요? 네. 잠깐만 쳤다가 또 할게요. 표정들이 어두워요.